투자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투자라고 하는 것은 결국엔 뭐로 합니까? 돈으로 하죠. 자, 돈으로 하게 되는데 여러분들 돈 중에는 어떻습니까? 내 돈이 있고 네 돈 있잖아요. 한마디로 해서 내 돈과 네 돈은 은행돈이라든지 누구한테 빌렸던 사채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 돈을 갖다가 여러분들이 부동산에 투자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집을 장만한다거나 또는 뭐 토지를 산다거나 또는 어떤 주식을 산다거나 이렇게 쓰게 될 겁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은 내 돈과 네 돈이 다 있어요. 지금 현재 부동산은 하나씩 다 가지고 계신 분들 보면은 다 내 돈만 가지고 사진 않잖아요. 분들이. 그래서 네 돈 껴가지고 산단 말이에요. 네 돈 껴가지고 살 때 그거 갖다가 그 자본을 극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항상 찾아야 되는 게 재테크 하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들을 잘 봐야 돼요. 항상. 왜냐면 남의 돈을 잘 활용을 해서 내 돈을 극대화시킨다. 이거 이론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내 돈이 1억 있고 네 돈 1억 있어요. 그러면 2억 가지고 어떻습니까? 만약에 3년에 4억이 됐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러면은 2억에서 2억으로 더 늘어나는 4억이 된 거 아니에요. 그쵸? 그러면 거기서 이자, 내가 네 돈 빌릴 때 1억에 대한 이자를 빼고 나머지 돈이 내 돈 아닙니까 이제는? 내 자산 가치가 늘어나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1억만 가지고 했을 때와 2억 가지고 했을 때하고 속도가 틀리죠. 벌어가는 속도가 틀리잖아요. 이 부분들이. 그래서 남의 돈을 활용을 해서 적절한 타이밍에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는 것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하는 거죠. 이 부분들이. 그래서 이왕이면 은행 돈이라든지 뭐 이렇게 이자가 좀 싼 이자 있잖아요. 초보자일수록 좀 싼 이자 좀 활용하면서 조금 이해 조금 더 어떻습니까? 상당히 좀 난이도가 높아지는 경우는 좀 고이자를 써서라도 잡을 수 있는 거는 잡을 필요가 있다. 어떤 거는. 그렇게 해가지고 투자 수익률을 극대화시키는 부분들도 상당히 바람직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땅 적금 같은 경우, 사실 땅 적금 같은 경우는 제가 많이 쓰는 거예요. 이 부분들은. 투자함에 있어서 내 돈과 네 돈이 있어. 결국에는. 내 돈과 네 돈 갖다가 땅에다가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 맞죠? 땅에다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근데 땅을 이렇게 여러분 잘 보면 있잖아요. 땅은 기본적으로 호재가 발생하는 지역은 땅값은 올라갑니다. 제가 여태까지 쭉 보면 있잖아요. 호재 있는 지역은 다 올라가요. 시간의 문제이지만, 그리고 시간에 내가 여러분들이 땅에 적금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내가 내 돈, 네 돈 합쳐가지고 땅에다 투자를 하는 거 아니에요. 아까 얘기했던 대로. 그러면은 내 돈이 5천이 있고 남의 돈 5천, 그래서 은행을 빌린다거나 어디서 빌려가지고 5천만 원 만들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 돈 갖다가 1억을 갖다 땅에다 묻어놨잖아요. 그러면 묻어놨을 때 여러분들이 고려해야 될 비용은 뭐예요? 이자잖아, 이자. 5천만 원에 대한 이자 있죠? 그럼 5천만 원에 대한 이자가 한 달 나가는 돈이 있을 거 아닙니까? 분들이. 그러면은 5%로 빌렸다라고 하면은 어떻습니까? 한 달에 얼마 나가요? 예를 들어서 5천만 원 빌렸으면 5%면 한 달에 얼마입니까? 25만 원이죠? 아, 25만 원 맞나요? 잠깐만, 5천만 원이면은 12만 5천 원 정도 되네. 그러면 12만 5천 원씩의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적금을 부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맞죠? 한 달에 12만 5천 원 이자가 나가니까 5천만 원 빌린 게 이분들이. 그러면 한 달에 12만 5천 원씩 적금을 부었고 그 다음에 한 3년 정도 만기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내가 부은 적금 이상을 내가 어떻습니까? 투자 수익률 기대한다라고 하면은 투자에서 성공한 거야 아니에요? 성공한 거잖아요. 예를 들어서 아까 5천만 원을 빌렸고 250만 원, 1년에 250만 원 이자 나가고 3년 동안 750만 원 이자가 나갔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1억 갖다 배팅을 했잖아요. 1억 갖다 배팅을 했을 때 그게 만약에 정말로 3년 안에 2억이 됐다. 그러면 어떨까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1억, 물론 세금, 세금 다 있겠죠. 제하고 한 7천만 원 벌었다고 합시다. 그럼 7천만 원을 벌어가지고 여러분들이 들어간 750만 원 있죠? 그럼 750만 원을 빼고 나면은 얼마예요? 7천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750만 원을 투자하고 여러분들 7천만 원 버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이게? 적금 이자율이 어마어마하죠? 750만 원 넣고 7천만 원을 벌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대로 저 빌라 샀을 때 10배의 시세차익을 본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근데 땅은 1억이 2억 되는 거는 순간이에요. 희한하죠, 그죠? 그러니까 3년 안에 이런 게 있어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할 때. 자, 부동산 투자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땅이라고 하는 것은 되게 웃겨요. 뭐냐면 어느 날 갑자기 폭등합니다. 왜 폭등하냐면 자, 이렇게 봅시다. 자, 새만금이 막 이렇게 개발되죠.
새만금 이렇게 잠재력이 있는 지역에 투자를 해야 돼요. 일단은 이분들이 그러니까 미래 가치가 있고 호재가 있고 이런 지역에 투자하고 그다음에 국책 사업이 있고 그런 이런 지역에다가 땅을 묻어두게 되면은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자 3년 안에 호재가 한 번만 떠도 돼요. 여러분 땅 주변으로 해서 예를 들어서 봐봅시다. 지금 남북 삼축도로가 있잖아요. 자 남북 삼축도로만 지금 새만금 도로에서 이게 안 나왔죠. 그러니까 삼축도로가 가장 저평가가 돼 있고 그 시세 반영이 안 된 지역이에요. 따지고 보면 맞죠?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자 시세 반영이 안 됐는데 그러면 남북 삼축도로가 들어왔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땅값이 올라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딱 점검을 해보니까 삼축도로가 있어요. 그럼 도로가 나는 지역으로부터 지근거리에 있는 땅들이 가장 영향력을 받겠죠. 왜냐면 접근성이 좋잖아요. 그 중에서 주거지역들 같은 경우는 희소성까지 부여가 되죠. 그러니까 더더욱 가치가 높아지겠죠. 자 이거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새만금이 예를 들어서 남북 삼축도로가 3년 안에 얘기가 나올 것 같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은 무조건 배팅 들어가야 돼요? 안 들어가야 돼요? 들어가야 돼요. 여러분들은 이게 어려운 게임이 아니란 말이에요. 왜냐면 그리고 그게 아니더라도 새만금이라고 하는 전체적으로 이슈를 잡아주잖아요. 이슈가 잡아주고 있는 상황에서 개별적인 요소가 발생을 하는 건데 개별적인 요소가 바로 이 남북 삼축도로가 될 건데 이 남북 삼축도로가 만약에 어떻습니까? 뭐 예를 들어서 뭐 이제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됐다. 어떻게 됩니까? 개발 계획이 확정이 되고 개발 착공이 되고 완공이 되면서 땅값은 몇백 올라가요? 기본적으로 지가 상승의 삼성법칙에 의하면은 333 해가지고 27배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열려 있단 말이에요. 그게 물론 27배가 다 올라가는 게 아니라 개별적인 요소에 의해서 올라가는 지역이 있고 어떤 지역은 안 올라가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올라가는 지역을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올라갈 용도를 잡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개발 3축이 들어감으로 해서 가장 땅값이 극대화할 수 있는 지역이면서 극대화할 수 있는 용도를 가지고 있는 땅 있죠? 그거 미리 선점을 해놓으면 어떻게 될까요? 대박이 나올 수가 있는 환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땅을 사면서 꿈을 가질 수가 있는 토대가 마련이 되는 겁니다. 이 부분들이. 자, 여러분들 제가 보기에는 자 남북 삼축도로는요. 물론 3년 안에 무조건 나오고요. 얘기는 나오고 지금 당연히 얘기들이 오가고 있는 중인데 이제 신문이라든지 이런 데 보도가 안 됐죠. 이제 이런 것들이 보도가 되는 거는 올해 충분히 나올 수 있는 가능성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다는 얘기죠. 이 부분들이 맞잖아요? 자 그렇게 생각해 봅시다. 자 이런 상황이 노출되어 있어요. 자 새만금은 점점점 어떻습니까? 개발에 대한 어떻습니까?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점점점 어떻습니까? 그런 분위기 속에서 내가 땅을 샀을 때 내 땅 주변에 개발 삼축도로에 대한 얘기가 나올 환경이 조성이 돼가고 있고 그리고 이 남북 삼축도로만 딱 들어가면 이게 도로만 얘기가 나오는 게 아니라 남북 삼축도로 들어갑니다. 그러면은 남북 삼축도로 인근에 근처에 또 다른 무언가가 들어간다라는 호재가 덩달아서 나오겠죠. 맞죠? 그러니까 개발은 하나로 끝나는 게 아니라 개발은 연속으로 터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만 터지는 게 아니라. 그러면 자 이런 개발 환경이 어떻습니까? 3년 안에 하나, 둘, 셋, 네 개 그런 환경이 점점 가속도가 붙으면 될수록 여러분들의 땅값은 어떻게 될까요? 올라가게 되겠죠. 땅은 그거예요. 그렇게 투자를 하는 겁니다. 어려운 게 없어요. 여러분들이 땅을 복잡하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땅은 있잖아요.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와 함께 개별적인 요소를 찾아가면 돼요. 이 부분들이. 자, 새만금은 전체적인 분위기로 개발에 대한 가능성을 점점점 높여가고 있는 가운데 그리고 남북 삼축도로가 개발에 대한 여지를 지금 깔고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어느 순간 그게 터지는 순간 그 주변에 미치는 파급 효과는 상당히 크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자 여러분들 돈 가지고 1억 갖다가 투자해도 좋아요. 자 1억 갖다가 투자해가지고 2억 되면 어떻습니까? 1억 버는 거 아니에요. 3년 안에.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1억 벌려고 해봐요. 쉬워요? 생각해 보세요. 1억 벌어봐요 한번. 여러분들이 축구하고 노동일 해가지고 1억을 번다? 요즘 같은 경우 더 어려울 거야 아마. 이 부분들이. 맞죠? 어렵습니다. 분들이. 근데 정말로 이런 내 돈과 네 돈, 내 돈 5천만 원밖에 없다. 한번 5천만 원을 빌려서 내가 여기다 내가 한번 배팅 한번 해보겠다. 그러면 1억 투자하는 거 아니에요? 그 5천만 원, 내 돈 5천만 원, 네 돈 5천만 원 해가지고 내가 3억이 됐잖아. 예를 들어 2억이 됐다. 그쵸? 그럼 어떻습니까? 네 돈 5천만 원 빼고라도 5천만 원 가지고 1억을 만든 거 아니에요?
이분들 이자 뭐 다 제한다 하더라도 여러분들 자산 상태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죠. 이 부분들이. 그 왜 그러냐면 이런 거 갖다가 우리는 뭐 땅 적금을 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분들이. 그 여러분들이 대부분 이제는 투자를 할 때 이렇게 남의 돈을 활용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남의 돈을 활용을 해서 20만 원, 30만 원을 붓는 거는 이거 자꾸 비용이라고 생각을 하면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투자를 못 해요. 맞잖아요. 비용이라고 생각하면은. 근데 여러분들 은행에다가 20, 30만 원씩 적금 들잖아요. 그 여러분들 통장에서 20, 30만 원 빠져나가는데 다른 은행 통장으로 빠져나가잖아요. 그쵸? 근데 여러분들은 적금에다가 붓는 건 비용이라고 생각 안 하잖아요. 그쵸? 이자로 나가는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는 거고. 그거 인식의 차이라는 거예요. 인식의 차이. 여러분들이 나가는 20, 30만 원이 이자라고 생각해 버리는 순간 그 다음에 이제는 확장성이 열립니다. 투자에 대한 확장성이 열려요. 내가 30만 원씩 투자했고 그 다음에 1년이면은 360만 원. 그리고 어떻습니까? 3년이면은 1080만 원이 들어가는구나. 그러면 30만 원을 투자한다고 했을 때 내가 빌리는 원금이 한 7천만 원이라고 가정한다라고 하면 7천만 원을 내가 빌렸을 때 월 30만 원씩 적금을 들었다. 그리고 3년 후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부은 1080만 원만 회수해도 성공하는 거예요. 맞죠? 1080만 원만 회수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한번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생각으로. 그러면 1080만 원만 투자해도 된다라는 생각으로 투자를 하게 되면 여러분들이 땅값이 1억에서 1억 2천만 원만 올라갔대요. 맞잖아요. 뭐 세금 다 떼고 1억 2천만 원까지만 올라가도요. 여러분들이 1080만 원은 다 수익, 원금은 다 되찾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3년 안에 남북 삼축도로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해서 오갈 텐데 1, 20% 올라가는 거로 끝난다? 땅값이? 그럴 수는 없죠. 왜? 땅값은 그런 호재에 따라서 50%, 100% 그리고 올라가는 지역들 그 지역들 그 라인 선상에 있는 그런 핵심 지역 바운드리 같은 경우는 특출나게 많이 올라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부분들이. 그렇게 봤을 때 손해볼 이유가 없고 손해볼 투자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그런 것에 대한 감을 잡아야 돼요. 그런 것에 대한 감을. 그래야 내가 은행 돈을 빌린다 하더라도 야 이거는 비용이 아니구나. 아까운 돈이 아니구나. 내가 미래를 위해서 투자를 하는 돈이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순간부터는 어떻습니까? 내가 대출을 적정하게 활용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